자, LG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좀 하락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까지 내려왔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였죠. 젠슨항이 오게 되면은, 호지유수로 올라간다라는 생각보다는 뭐예요? 단기 재료 소멸일 수 있다. 일단은 그런 흐름으로 좀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 추가적으로 뭐예요?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좀 흐름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금요일 날 시장이 무려 나스닥이 마이너스 5%가 넘게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냉정하게 일단은 우리가 월요일 날 개파락으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20일 이평선까지 만나러 갈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LG전자가 앞으로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오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당연히 그건 아니죠.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결국 우상향이다. 자, 왜 우상향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자, 지금 하락하는 이유가 LG전자 어떤 악재가 터졌느냐? 그거 아니에요. 자, 많이 올랐어요. 소위 말해 이제 젠슨항 테마가 형성이 됐고, 그로 인해 젠슨항이 오다 보니까, 자, 주식시장에서 늘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 단기 재료 소멸이 나온 거다. 하지만 LG전자 더 이상 가정기업이 아니죠. 자, 엄밀히 따지면 이제는 로봇 기업으로 좀 변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 로봇 뭐예요? AI가 고도화될수록 마지막으로 가는 게 로봇이에요. 피지컬 AI. 결국 로봇의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젠슨항이 이번에 온 이유도 뭐예요? 자, LG전자에 더 나아가서 LG그룹에 이제 로봇 관련 협력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LG전자가 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왜 오르는지 요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은 음봉이 떨어졌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많이 꺾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려간 이유가 어쨌든 악재 두 가지가 나왔죠. 이 악재가 우리나라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단기 악재인지 아니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지 이 내용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도 뭐예요? 지금 내려간 이유를 알기 위해서죠. 내려간다라면은 왜 내려가고, 그렇죠? 그렇다면 악재가 있다라면은 이게 언제까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영상을 보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명확하게 그 이유와 내용을 제시해 드려 볼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당장 LG전자 매도하세요. 자, 손절 타이밍 끝났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파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자, 영상에서 어디서 추가 매수 하셔야 되는지, 요거 타점까지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국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라면 뭐예요? 자, 지금 고점에 물리셔도요, 밑에서 좋은 자리에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평단가 낮춰서 올라갈 때 익절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구강모 회장과는 월요일날 따로 미팅을 또 한다라고 합니다. 뭔가 또 긴밀한 내용이 좀 후속 기사로 나와줄 것 같고, 이로 인해 LG전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지만, 일단은 젠슨항이 왔다라고 해서 항상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주린이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젠슨항이 와서 어떤 한마디로 더 갈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닙니다. 일단은 주식시장에 오래 남아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은 일정이 왔을 때 일정이 도래하면요, 이 일정에 대해서 어떤 결과값을 기다리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예, 소위 말해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죠. 이미 LG전자가 2연상을 갔어요. 제가 LG전자 상한가 갔던 기억이 이때라 그랬죠. 요때였던 것 같습니다. 요날에 20년 12월 23일 이때 애플카 한다고, 자, 애플카 신장에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간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LG전자가. 근데 그때 이후로 이번에 또 상한가를 두 번이나 갔습니다. 엄청난 급등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LG전자 재계순위 4위예요. 이 기업이 자, 상한가 2연상을 갔다라는 거는 정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자, 기술적으로 일단은 자, 이 11선에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오나? 그쵸? 이 자리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 같아요. 30만 원에 지금 걸쳐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라운드 필경에 30만 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냉정하게 자, 월요일 날도 개파락이죠.
자, 미국 시장이 안 좋았어요.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왜 안 좋았는지도 짧게 보고 갈게요. 일단은 브로드컴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브로드컴 얘기를 살짝 한다라면요. 자, 예상치보다 실적이 좀 덜 나왔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재밌어요. 소위 말해 이제 쇼티지 현상이죠. 자, 브로드컴이 만드는 반도체가요. 예를 들어 수요자가 10이 있다면요.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한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10을 만들었을 때 매출이 잘 나왔을 텐데 7밖에 생산 능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 예상보다 매출이 좀 덜 나왔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엔 요거예요. 매출 전망치를 더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를 기대했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미국 기업들은요. 가이던스라고 하죠. 실적 발표를 하는 구간에서 자, 다음 분기 예상치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때 되게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미국 기업들이 어닝 서퍼레이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유가 가이던스, 전망치를 낮게 잡아서 어닝 서퍼레이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일단 브로드컴 역시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워낙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또 재밌는 건 이제 고용 지표가 잘 나왔어요. 자, 고용 지표가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내려갔느냐? 이것도 재밌는 또 경제 논리가 작용되는데, 어쨌든 미국-이란 전쟁으로 뭐예요? 유가가 많이 올랐죠. 그로 인해 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 잡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준금리 인하해야 돼요. 인상해야 돼요. 인상.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자, 이런 논리가 적용되면서 비노블자리가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2배 수준이면은 뭐예요? 경기가 튼튼하다. 이러면은 경기가 잘 버텨줄 수 있겠네요. 뭐를 해도 금리 인상해도. 자, 보통 고용지표가 안 나왔을 때, 이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구나. 그럼 시장에 돈 풀어야지 하면서 적용되는 논리가 금리 인하해야 되는구나 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식시장한테 호재죠. 하지만 비농업일자리가 워낙 잘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자, 이러면 우리 금리 인상해야 돼.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논리로 나스닥이 좀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거죠. 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거예요. 2030년까지, 자, 빅4. 빅4는 어디예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이죠. 이들이 무려 8천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들이 투자 계속하면은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논리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자, 이들이 가게 되면은 LG전자 역시도 따라간다. 왜 그렇죠? LG전자 역시도 이제는 AI 인프라 관련 기업으로 편입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갔고, LG전자가 자, AI 냉각 서버, 자, 즉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자, 이렇게 냉각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구강모와 젠슨왕이 만났을 때 또 요 얘기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G전자는 특히 이제 LG그룹사는 두 가지 재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냉각 기술, 서버 냉각이죠. 자, 플러스 로봇. 앞으로 이제 LG그룹사가 이걸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 LG전자에는 뭐가 없어요? 반도체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현재 SK 하이닉스가 원래는 LG전자 거였죠. LG전자였는데 현대전자로 넘어갔다가 지금의 SK 하이닉스로 넘어간 건데, 자, 미래 먹거리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제 로봇입니다. 그 다음에 냉각 기술. 사실 주력은 이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젠슨왕이 만나는 이유가 요거예요. 자, 사랑해요 LG. 젠슨왕이 구강모 LG를 선택한 이유. 요거는 제가 앞전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내용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LG 그룹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LG전자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가진 않는데 조만간 이게 메인 산업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사람 형태를 띠고 있는 이 로봇을 만들 때 이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이요. 거의 이 로봇 부품의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로봇 그냥 못 움직이죠. 배터리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주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데이터를 현장에 적용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죠. 즉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거기에 LG 이노텍은 뭐예요? 카메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로봇의 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LG그룹사 전반적으로 로봇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젠슨왕도요. 지금 이제 GPU로 만들고 있지만 GPU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AI가 고도화될수록 끝판왕은 뭐예요? 로봇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도 역시도 로봇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업과 협력을 해야겠고 그래서 선택된 게 LG전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항상 이 기업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어떤 분기 보고서라든지 사업 보고서 이걸 꼭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분기 보고서는 말 그대로 1분기, 2분기, 3분기마다 나오는 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사업 보고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현재 LG전자가 어떤 사업으로 매출이 나오는지 나오죠. 여기 보시게 되면 주력으로 이게 거의 절반인데 보시게 되면 HS 사업부, 그다음에 MS 사업부라고 되어 있죠. 보시게 되면은 자,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뭐 TV, 모니터, PC 전부 다 가전이에요. 현재로서는 메인 이제 50%에 육박한 요 가전이 LG전자를 먹여 살리는데 이 밸류 체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요거죠. 자, 에어컨 기술로서 이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에 편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걸로 대략 한 11.9%, 한 12% 정도 되죠. 요게 이제 앞으로 AI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매출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 요거예요. 자, 로봇용 액추에이터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사업 부분이 A 부분이에요. 요거죠. 홈 어플라이언스 솔루션. 아까 이 냉장고, 세탁기, 뭐 청소기 요 사업부에서 액추에이터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LG전자는 로봇에 정말 진심인 기업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예요? 실제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죠. 일단은 엔젤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자, 현재 지분이 2대 주주. 자, 6.27%로 LG전자가 엔젤로보틱스를 2대 주주로 있고, 자, 그 다음 로보스타 강했던 이유가 LG전자가 그냥 대주주예요. 얘는 LG전자의 뭐 자회사 그룹이다 라고 볼 정도로 로보스타는 LG전자가 대주주. 하나 더 있죠. 로보티즈 역시도 2대 주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만큼 자, LG전자가 로봇의 진심이라는 게 이렇게 투자 현황만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LG전자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지분이 5%가 넘지 않으면 의무공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 미만의 지분이다 보니까 아직 시장에 노출은 안 됐다. 제가 뒤에서 요 종목에 대한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결국엔 시장의 중심은 AI입니다. AI이고, 자, 결국 관련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선순환을 할 거예요. 자, 반도체 갔다가, 전력 인프라 갔다가, 자, LG전자가 이제 밸류체인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이 냉각 관련 기술들. 자, 데이터 센터 시켜줘야 되죠. 요거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LG전자, 여기에 또 광케이블, 이런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어쩌면 이제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돈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아마 작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요 무렵이죠. 요 무렵에 일단 AI 거품론이 미국에서 터져주면서 실제로 한 2달간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작년 9월 달부터 반도체 사이클 온 이후로 엄청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RSI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과열됐어요. 자, 이 주황색이 오게 되면은 시장이 과열됐다는 뜻인데 항상 과열되면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오죠. 이때도 과열되고 조정, 과열되고 조정. 지금도 과열됐다가 잠깐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늘 그렇듯이 시장이라는 게 자, 방향성은 상방이지만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조정이 왜 나온 건가? 우리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조정이 단기인지 장기인지 어떤 악재로서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실제로 현재 조정이 나왔던 건 뭐예요? 자, 고용지표 때문인데 이것도 제가 살짝 빠르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우려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도 내려간 건데 자,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못할까요? 지금 트럼프가 11월 달에 이제 중간선거 있어요. 미국의 중간선거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다시 표결에 붙이는 건데 이때 당연히 공화당 표결이 더 많아야죠. 어떻게 돼요? 트럼프도 남은 2년 더 정책을 끌어갈 수 있겠죠. 이때 참패하게 되면 트럼프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금리 인상은 언제 가능하느냐? 아무리 빨라도 12월.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빅테크들의 투자 이어지면서 AI 관련 기업들은 계속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결국 이겁니다. 골드만에서 예상하기를, 자, 2030년까지, 자, 설비 투자가 8천조가 투입된다. 8천조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여기에 LG전자 역시도, 자,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지금 조정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기회로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LG전자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뭐라 그랬어요? 자, 손절하세요. 이게 아니라 결국 방향성은 윗방향인데, 자, 지금 우리가 추가 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굳이 제가 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주봉상에 일단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쵸?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보통 대세 상승 종목들의 특징, 뭐냐? 바로 이 10주선의 이탈이 없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도 보시게 되면 이 주봉이에요. 삼성전자 주봉도 항상 10주선에서 지지가 나옵니다. 그쵸? 10주선 타고 가죠. 전쟁 기간에도 10주선 이탈이 있었지만 빠르게 회복을 해줬어요.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10주선 터치 반등, 그죠? 10주선 이탈이 있어도 빠르게 바로 반등을 해줍니다. LG전자 역시도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잠시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조정이 나와도 10주선이 딸려가면서 이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물론 오로지 이 차트로만 판단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결국 시장이 돌아가는 판을 봐야겠죠. 자, 실제로 LG전자 로봇 관련 어떤 이슈가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좀 어떤지, 아까 이제 고용지표라든지 혹은 AI 거품론이 계속해서 도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수 타점을 보셔야 되고, 여기 이제 수급도 봐야겠죠.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체크하는 루틴이 생기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판단이 좀 어려우신 분들, LG전자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여기 이쪽으로 우리 LG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L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자, 상단의 번호로 여기 이쪽으로 L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자, 이런 식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텔레그램 방을 이제 신규로 진입을 받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도 뭐 LG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도 다뤄드리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단타 종목들도 한 번씩 내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는요, 딱 선착순 한 50분 정도만 받아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문자 남겨주실 때 제 텔레그램 방도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서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공부해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혼자서 매수 타점, 물론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안내는 드리고 있어요. 다만 LG전자도 이제는 변동성이 커졌어요. 여기서 추천드렸는데 이따가 여기 한 2시간 있다 여기가 있으면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도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자, 라운드 비용이 30만원 이탈이 된다면 전 개인적으로 누가 봐도 25만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서 매수를 이제 많이 고려하실 텐데, 단순하게 차트적으로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혼자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L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 상황에 맞춰서 제가 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 문자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 지금 우리가 손절할 거를 고민하실 게 아니라 어디서 추매를 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꼭 문자 남겨주셔서 추가 타이밍, 추가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공유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 LG전자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업이 바로 이제 로봇 기업인 건데, 아까 LG전자가 액추에이터 만든다 그랬죠. 이 액추에이터가 뭐예요? 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을 거의 50% 차지하는 부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액추에이터 안에는 절반이 뭐예요? 감속기예요. 근데 이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5%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조만간 시장에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자, LG전자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요게 1번. 2번. 자,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감속기가 필요해요. 감속기를 필요하게 되는데 이 감속기를 만들어주는 회사 지금 이미 지분이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쵸. 추가 지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5%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 LG전자의 지분만 시장에 노출되면은 단기적으로 최소 100%는 급등할 거예요. 근데 추가적인 지분 5%까지도 나온다라면 최소 1000%죠. 그래서 요런 종목을 한번 우리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매수를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차트 흐름 자체가 이미 최근에 수상한 거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계속해서 거래가 말라 있다가 스물스물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요 라인, 단기 박스 라인도 돌파를 해놓은 상황에서 거래량까지 받쳐줬다라는 거는 슬슬 자, 지분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수급까지 보시게 되면은 투신과 연기금이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이거 수상하거든요. 보통 연기금이 기관 투자자들 중에 운영자금 1등, 자, 투신이 2등이에요. 이들은 방향성을 한번 정하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도 역시도 한번 방향 정하면 계속 매도해요.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조만간 뭔가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자, 로보스타가 강하게 간 이유가 뭐예요? 그쵸, LG전자가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대주주. 근데 LG전자가 액추에이터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액추에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액추에이터의 절반이 감속기. 이 감속기를 만들어준 회사의 지분을 이미 5% 미만으로 들고 있다라는 건 조만간 뭐예요? 그쵸, 5% 이상의 지분 공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요 종목도 한번 우리가 소액이라도 한번 담아보셔라 라고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요. 해당 종목 역시도 좀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자, 이번에 문자 남겨주실 때 우리 LG전자 주주분들 위해서 L이라고 남겨달라고 제가 타점 공유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뒤에 숫자 1도 같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요 기업, 자, 5% 미만의 공시 의무사항은 없지만 조만간 지분 얘기가 나오면 단기 급등 100%, 근데 5% 이상 공시까지 나온다라면 최소 1000%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액이라도 한번 담아보셔서 우리가 여름휴가비는 한번 벌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로봇 쪽 같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L이라고 남겨주시되 숫자 1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L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을 실시간 공유 드릴 거고요. 자, 1도 같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수 타점 플러스 뭐예요? 로봇 쪽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꼭 받아가셔서 정말 이번 여름 휴가 비용까지 시원하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LG전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일단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곳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거를 손절할 거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라. 근데 조만간 올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은요, 결국 이런 노이즈들을 만들면서 자, 개인들을 털면서 올라갑니다. LG전자가 올라가야 하는 이유, 자, 요거예요. LG전자 역시도 이제는 AI 인프라 밸류체인에 들어갔습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결국 젠슨항이 만나는 이유가 바로 로봇. 자, LG그룹사 전체가 로봇에 굉장히 친화적인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조만간 로봇 기업으로서의 엄청난 투자 혹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자, 지금 조정 오히려 우리가 기회라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자, 댓글창 기회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말에 동의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이 진짜 너무나도 도움됐다 하시는 분들 역시도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그쵸? 댓글창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기회라고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 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